안녕하세요. 30년간 세계 에너지 현장을 누빈 국제정세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심장인 용인 반도체 공장이 전기가 부족해서 멈출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에너지는 무기가 되었고 우리 전력망은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달라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 국가 안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초보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시면 에너지 무기화와 지정학적 분쟁으로 온통 붉은색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이제 펑펑 쓰던 무한하고 저렴한 전력의 시대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한전의 회계장부상 적자를 넘어서 진짜로 전기를 끌어올 물리적인 송전망이 꽉 막히는 마비 사태가 우리나라 전역에 닥쳤습니다. 에너지를 통제하지 못하면 나라 전체가 멈출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 치명적인 총성 없는 전쟁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보시죠. 물 밑에는 무려 200조 원이 넘는 한국전력의 엄청난 누적 부채가 숨어 있습니다. 수년간 글로벌 연료비가 폭등했지만 요금을 억누른 결과 결국 새로운 송전탑을 세울 자본금, 카펙스가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피를 온몸에 보내는 혈관이 막혔는데 수술할 국가 예산조차 없는 끔찍한 한계 상황입니다. 돈이 멈추면 전력망 확장도 그대로 멈춰버리는 무서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참 답답하게도 우리 동해안에는 원전과 석탄 발전소가 많아 전기가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를 공장이 몰려있는 수도권으로 보낼 길이 상실되었습니다. 송전탑을 세우려 해도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험한 산악지형 탓에 천문학적인 건설 비용까지 발생하면서 전기는 존재하지만 정작 쓸 곳에는 배달하지 못하는 기막힌 동맥경화에 걸린 것입니다. 이 사태의 가장 치명적인 피해자는 K반도체의 심장, 바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이 거대한 공장을 돌리려면 10기가와트 이상이라는 막대한 전력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유입 가능한 전력망은 턱없이 부족하고 국가 송전망이 마비되어 이 막대한 전력을 밖에서 더 끌어올 방법조차 부재한 상황입니다. 결국 전기가 턱없이 부족해 수백조 원을 투자한 첨단 산업의 심장이 그대로 멈춰설 절체절명의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꺼내든 필연적인 극약 처방이 바로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도입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똑같았던 단일 전력 요금제의 시대가 마침내 종말을 고한 것입니다. 이제 발전소에서 가까우면 전기를 저렴하게, 멀면 비싸게 쓰는 거리 비례제가 시작됩니다. 수도권 공장들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징벌이 결코 아니며 이는 국가 전력망 붕괴를 막아내기 위한 최후의 국가적 생존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수도권이 돈을 더 내야 할까요? 데이터를 보면 답이 명확합니다.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지만 정작 스스로 만드는 전력 자립도는 매우 낮습니다. 반면 비수도권 지방은 위험한 원전이나 발전소를 떠안고 전기를 만들어 수도권에 보내면서 막대한 송전 비용과 위험을 온전히 감당해왔습니다. 따라서 차등요금제는 그동안 숨겨졌던 비용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공정한 비용의 정상화 과정입니다. 이런 차등요금제는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이나 호주 같은 선진국 지도를 보면 이미 공간적 가격 신호를 통해 지역별로 전기요금, LMP를 다르게 매기고 있습니다. 비싼 요금을 통해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시설이 자연스럽게 분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즉, 이것은 한국 첨단 기업에만 가해지는 특수한 페널티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이미 도입한 첨단 전력 물류의 기본 시스템이자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이 요금제는 위기가 아니라 산업 지형도를 바꾸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수도권 전기료가 인상되면 전기를 무섭게 먹는 AI 데이터 센터 같은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발전소가 인접한 싼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산업이 재배치되면 수도권으로 향하던 송전망 부하는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지방의 경제는 다시 살아납니다. 차등 요금제는 꽉 막힌 국가 송전망을 구원하고 지방 균형 발전까지 이뤄내는 일석이조의 해법인 셈입니다. 하지만 요금제 같은 정책만으로는 폭발하는 무한한 AI 전력 수요를 영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등 요금제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10년이라는 생존 타임라인을 벌어주는 정책적 방어일 뿐입니다. 궁극적인 해법은 좁은 국토에 전력을 멀리서 수송하는 옛날 방식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공장 등 수요지 내부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해내는 차세대 원전, SMR 같은 엄청난 기술적 도약만이 주권을 보장합니다. 그 기술적 도약의 핵심, 바로 판을 뒤집을 게임 체인저인 SMR,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기존의 거대한 대형 원전과 달리 압도적으로 크기를 줄여서 주요 부품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 조립하는 최첨단 초소형 원전입니다. 폭발 위험이 거의 없는 압도적인 안전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기가 턱없이 모자란 반도체 클러스터나 거대한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찰싹 붙여서 안심하고 건설할 수 있습니다. SMR이 도입되면 전력망의 패러다임이 중앙 집중에서 엣지로 완전히 뒤바뀝니다. 과거처럼 한 곳에 발전소를 짓고 수많은 거대 송전탑을 세워 멀리 전기를 쏘아보내는 시대는 끝납니다. 미래에는 송전탑 없이 각 공장이나 지역이 SMR을 통해 스스로 깨끗한 전력을 생산하는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 시대가 열립니다. 꽉 막힌 송전망에 의존하지 않고 각자가 전력을 100% 자급자족하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SMR을 넘어 인류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최종 병기는 바로 핵융합, 일명 인공태양입니다. 자랑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K스타를 통해 이 거대한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원료로 쓰기 때문에 외국의 연료 수입이 0%이며 무한하고 깨끗한 궁극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만 상용화되면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에너지 갑질을 단번에 무력화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우리가 쥐게 됩니다. 이것이 자원빈국 대한민국이 설계해야 할 유일한 생존 시나리오이자 청사진입니다. 1단계는 차등요금제로 수요를 분산시키며 시간을 법니다. 2단계는 반도체 공장 옆에 SMR을 지어 독립적인 자가발전망을 구축해 전력망을 분산시킵니다. 마지막 3단계, 상용화된 핵융합 발전으로 에너지 자립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것입니다. 정책으로 효율을 강제하고 기술로 자립하는 이 3단계만이 우리가 나아갈 유일한 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너지 패권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 거저주지 않으며 철저히 우리 스스로 설계하고 쟁취해야 합니다. 다가올 전력 위기를 똑바로 직시하고 차등 요금제와 혁신 기술이라는 뼈아픈 해법을 기꺼이 수용할 때 대한민국의 산업 엔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에 맞서 험난한 파도를 넘을 수 있는 지혜. 앞으로도 제 유튜브 채널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